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수시 입시에서 별다른 변화사항은 없지만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확실하게 나뉘면서 각 전형이 명확한 특색을 띠고 있기에 오늘은 이러한 포인트에 집중해 콘텐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하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인하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자연계열에서의 수학탐구 영역 필수 응시 과목 지정이 폐지된 것 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모집 단위들에는 이것저것 변화사항이 생겼는데 우선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프런티어 창의대학 단과대학이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들이 생겼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성격을 띠는 자유전공 융합학부의 신입생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이 자유전공 융합학부와 함께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부 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들도 선발을 실시합니다. 또 첨단 분야 신설학과로 공과대학 2차전지 융합학과,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로 기존이 영어 영문학과,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가 북미유럽 인문융합학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영대학 소속 경영학과와 글로벌 경영학과는 각각 경영학부 내 경영학과와 파이낸스 경영학과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의예과 및 첨단학과 신설에 의한 증원을 제외하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전형별 모집 인원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예과 정원이 2025학년도에 49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9명에서 26명으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16명에서 42명으로 증원이 발생한 것, 첨단학과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정원이 2배로 증원되어서 전형별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까지 제외하고 보면 거의 2025학년도에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2024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이 폐지되면서 해당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분배되어서 각 전형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 인원상으로는 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공과대학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던 통계학과가 2024학년도부터 모집을 실시했다는 변화점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의 콘텐츠 자료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콘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파일로 입결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파일에 주요 학생부 전형의 입결을 함께 포함시켜 두었으니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꾸준히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이것저것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2023학년도에는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2합 5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나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나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및 입결 상승이 동반될 것이 예측된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자연계열에서 수학 탐구 영역 과목 제한을 폐지하면서 의예과의 모집 단위들은 탐구 영역, 의예과는 수학 및 탐구 영역 모두에서 과목 선택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여전히 2합 5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인문계열만큼 입결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사회탐구 한 과목 성적을 통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의 성적을 활용하며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자유전공학부라는 성격에 맞게
모든 교과의 성적을 활용합니다. 따로 최소 2주 단위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떤 과목으로 맞춰도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에 대한 자유로운 학생부 교과 전형 교차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 단위와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노란색,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은 2024학년도에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된 것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인하대학교가 공과계열이 강세인 대학인지라 여전히 입결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들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이기는 한데 2개년 입결 비교 자료를 보셨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에서 대부분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이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점대 극초반위 입결을 형성하는 아웃라이어와 같은 이해과의 입결을 빼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대로인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나 50% 전후로 비슷하지만 모집 인원은 늘어난 반면 지원 인원은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은 2023학년도 2.37등급, 2024학년도 2.49등급 정도로 입결이 떨어진 편입니다. 실질 경쟁률도 5.76대 1 정도에서 2.68대 1 정도로 감소하였으니 입결이 떨어지기 십상이겠죠. 반대로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은 늘어났지만 지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전체 경쟁률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50%대에서 70%대로 올라서 실질 경쟁률은 5.4대 1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2.64등급에서 2024학년도 2.62등급 정도로 오히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올랐습니다. 인하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만만하지 않은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합격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문계열의 경우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연계열은 올해 과학탐구가 아니라 사회탐구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도 되니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도 전형 구성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기존의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였다가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통일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 다루었던 성신여자대학교보다 한 발 앞서 미리 면접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일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일하면서 기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보다 진로 탐구 역량의 비율을 5% 늘리고 공동체 역량의 비율을 5% 줄이면서 진로 탐구 역량을 50%로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진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와 신념을 가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자주 함께 묶이는 아주대학교의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도 살펴보면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는 사뭇 다르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고르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원래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육각형 인재를 뽑는 느낌이기는 했죠. 따라서 인하대학교나 아주대학교의 적정 정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고르게 발달한 인재인지 진로 역량에 특화된 인재인지에 따라 지원 카드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의학과에서 국수영탐 중 4개 영역합 6등급이네 탐구 2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인하대학교 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의과대학 지망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지원 카드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의과대학 카드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도 타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의 일정 극초반에서 합격 내신이 잡히기 때문에 내신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인하대학교에 지원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 의예과 최종 등록자 최저 내신이 1.2등급이기는 했지만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1단계 합격자 중 최저 내신이었던 1.74등급의 학생이 그대로 의예과에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및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1단계 통과 이후 필사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승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의예과 선발 인원이 16명에서 42명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역시나 의예과, 간호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 및 생명공학과 등 화학 생명 관련 모집단이 입결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하대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또 다른 전공들인 사범대학 전공들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비교해보면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이 2024학년도부로 폐지되면서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던 298명의 인원이 4분의 1 정도 되는 약 70명 정도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기존이라면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에 지원했을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였는데, 기존 지원 인원 3,289명이 4분의 1 규모를 넘는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경쟁률은 높아졌습니다. 원래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은 학업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보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보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은 선발 인원도 적은지라 전반적으로 내신과 비교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곤 했습니다. 실제 입시 결과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량 내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학업 역량과 함께 최초 합격자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나 정량 내신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지원군들의 경향성이 그러했던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합쳐졌으니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입결이 높아질 것이 예측되었는데, 역시나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 50%, 70% 내신컷 성적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향해서 안정으로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니 총환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졌고요. 또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이 2025학년도에 973명에서 1020명으로 꽤 늘어나서 또 입결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의예과 그리고 인공지능공학과 및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등이 첨단 분야 학과 증원에 의한 사항이지 타 모집 단위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5에서 2합6 완화가 입결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계열은 여전히 2합5로 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2024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4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합격에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연계열은 2025학년도에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2024학년도부터 인하대학교는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통일하였고, 이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의 경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고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기록부 성격이 어떤지 판단하신 후에 지원 카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하대학교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통일되면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 인하 차민재 전형에 지원했을 서류가 좋은 학생들도 해당 전형으로 모여서 입결은 조금 올랐습니다. 2025학년도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비슷한 경향성이 유지될 듯하며 항상 진로 역량에 초점을 두고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시 모집 자유전공 융합학부 신설 및 첨단 분야 학과 신설 등 인하대학교의 2025학년도 모집단위 개편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인하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